태빈에서의 가을 아침, 작은 집은 오래된 고층 건물들로 가려진 좁은 골목 끝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 8살의 마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휴엔 씨는 홀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봉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다. 비록 삶이 어렵지만 그들의 작은 집은 마이가 사랑과 상냥함이 넘치는 밝고 활기찬 소녀로 자란 덕분에 늘 웃음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모든 이가 마이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동네 사람들은 종종 두 모녀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곤 했다. 마이의 어머니, 한 씨는 한때 사업 실패로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그 때문에 사람들은 한 씨를 실패의 상징으로 보며 마이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취급했다. 그 단어는 마이에게 칼날처럼 깊게 박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마이는 맑은 목소리로 학교의 문화 행사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 선생님은 마이를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정말 미안하지만 문화 행사 유니폼이 좀 비쌉니다. 엄마에게 물어보고 가능하면 도와주실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선생님의 말에 마이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이 차오른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한 씨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괜찮아, 마이, 한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다음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울지 마. 그러나 마이는 여전히 불공평함을 느꼈다. 왜 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녀의 노래에 대한 사랑만으로는 무대에 설 자격이 없는 것일까? 그날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마이는 친구들의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혼자 집 근처 공원으로 갔다. 나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풀밭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있는 한 남자에게 눈길을 멈추었다. 그는 낡은 셔츠와 밑창이 떨어져 나간 신발을 신고 있었고 헝클어진 백발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마이는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남자에게 다가갔다.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가 준비해준 빵을 꽉 쥐고 있었다. 아저씨, 배고프세요? 마이가 부드럽게 물었다. 남자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방황하는 듯 보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이의 손에 들린 빵을 보고 거절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마이는 빵을 건넸다. 아저씨, 드세요. 엄마가 말했어요. 누구나 매일 맛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고. 남자는 빵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한 입 베어 물었다. 첫 번째 물린 순간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눈은 어딘가를 응시하며 마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아이야. 마이는 남자의 손목에 낡은 시계를 발견했다. 시계의 표면에는 NQ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글자가 마이를 호기심에 빠지게 만들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마이가 물었다. 남자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머리를 저었다. 자신을 기억할 수 없는 것 같다. 저도 몰라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손으로 이마에 있는 길고 깊은 흉터를 만졌다. 마이는 그 남자가 실제로는 성공적인 사업가였고 그가 사고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자신이 한 작은 친절이 그 남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신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였다. 그날 저녁,
마이는 공원에서 만난 남자에 대해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다. 한 씨는 즉시 반대했다. 마이,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면 위험해. 하지만 아저씨는 배고파요, 엄마.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마이가 고집을 부렸다. 한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해. 가끔은 친절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나는 우리가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길 원하지 않아. 하지만 마이는 남자와 그 신비한 시계가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랐다. 그녀는 어머니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남자를 다시 찾기로 결심했다. 그 다음 날 아침, 마이는 공원으로 돌아갔지만 남자는 없었고 시계만 나무 밑에 떨어져 있었다. 마이는 그것을 들고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아침, 마이는 공원에서 발견한 시계를 들고 있었다. 시계에 새겨진 NQ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고 마이는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의 일부임을 느꼈다. 아저씨는 누구였을까? 왜 시계를 두고 갔을까? 마이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며 그 남자를 다시 찾기 위해 결심했다.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공원에서 마이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그날 만난 남자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오래된 나무 벤치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는 더 말랐고 어깨는 세상 무게를 짊어진 듯 처져 있었다. 아저씨, 마이가 크게 부르며 달려갔다. 남자는 마이를 보고 놀라서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거 아저씨 드세요. 마이가 말하며 시계를 내밀었다. 이거 나무 밑에서 찾았어요. 남자는 시계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흐릿한 빛을 발하다가 금세 사라졌다. 고마워, 아이야. 하지만 이게 누구 것인지 기억이 안 나. 남자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는 남자 옆에 앉으며 가방을 안았다. 아저씨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아저씨 이름은 뭐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물이 많았던 곳. 그리고 배가 있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마치 부서진 기억을 맞추려는 듯. 마이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녀는 그를 집으로 초대해 아침을 먹자고 했다. 어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남자가 거절했지만 마이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여 거절할 수 없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휴엔 씨는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마이, 엄마는 너에게 낯선 사람을 집에 데려오지 말라고 했지. 휴엔 씨는 크게 말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 아저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를 배고프게 둘 수는 없잖아요. 마이가 간청했다. 휴엔 씨는 한숨을 쉬며 마지못해 남자에게 찬밥 한 그릇을 내줬다. 밥을 먹는 동안 남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마이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쳐갔지만 금세 사라졌다. 너희들 참 착하다.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남자의 존재는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냈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왜 휴엔 씨 집에 있지? 일부 사람들은 그가 마약 중독자거나 도망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휴엔 씨는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속삭임을 느끼며 무겁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마이에게 말했다. 마이, 그 아저씨와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마.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원하지 않아. 하지만 마이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남자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가 숨기고 있는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아저씨, 뭐 기억나요? 마이가 조급하게 물었다. 배가 가라앉고 소리가 들리고 나가 떨어졌어. 물이 너무 차가웠어.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후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 것 같지만 이름은 모르겠어. 남자는 이마에 있는 긴 흉터를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마이는 남자가 말하는 것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마이는 시계를 가지고 근처 시계 수리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수리점 주인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계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본 후 말했다. 이건 평범한 시계가 아니네요. 이건 맞춤형 선물이에요. 이런 시계는 부유한 사람들만 주문하죠. NQ는 아마 주인의 이름의 첫 글자일 거예요. 마이는 기쁨에 가득 찬 얼굴로 물었다. 그럼 이 시계를 누가 만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수리점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방법은 경찰에 맡기거나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런 일은 종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마이는 결심을 굳혔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고 마음속으로 그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의 가족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작은 행동이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남자를 비밀과 음모, 숨겨진 진실의 복잡한 소용돌이로 이끌게 될 것을. 남자가 집에 오면서 동네에서 소문은 점점 더 퍼졌다. 일부 이웃은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휴엔 씨가 위험한 사람을 숨기고 있다. 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주민회의에서 항상 참견하는 여인, 바오 씨는 분명하게 말했다. 휴엔 씨,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낯선 사람을 집에 데려오는 것은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휴엔 씨는 화를 참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회적 압박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마이는 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분노와 혼란을 느꼈다. 왜 사람들은 어머니와 그 남자에게 불공평하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단지 아무 곳에도 속할 수 없는 방랑자일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마이가 남자와 함께 집 안에서 어두운 불빛을 마주하고 앉아 있을 때 남자가 갑자기 말했다. 이제 기억나요. 내 이름은 콩응우엔 콩이에요. 마이는 놀라움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 기억난 거예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투안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노이에 있는 응우엔 콩 그룹의 회장이며 큰 기업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강에서 발생한 신비한 사고 후 실종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사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 씨에 따르면 2년 전 투안 씨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자신의 요트에 탑승했을 때 큰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요트가 침몰하고 투안 씨는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 씨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물었습니다. 왜 배에서 폭발이 일어났나요? 그건 사고였나요? 유 씨는 주저하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외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투안 씨를 제거하고 그의 회사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일 수 있습니다. 듀 씨의 말에 마이와 부인 휴에는 경악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투안 씨의 기억 상실은 단순한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더 큰 음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듀 씨가 설명을 계속하는 동안 광택 있는 검은색 자동차가 조용히 근처에 정차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투안 씨의 사촌이자 현재 응우엔 콩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TNC였습니다. TNC가 다가오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꽝 씨,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투안 씨는 TNC를 바라보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폭발 직전 요트에서 수상한 미소를 짓고 있던 남자의 흐릿한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투안 씨는 속삭이며 혼란과 의심의 눈빛을 보였습니다. TNC는 부인 휴엔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씨,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꽝 씨와 같은 신원 불명의 사람을 숙박시키는 것은 씨와 딸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이가 앞으로 나서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TNC는 피식 웃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다시 투안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꽝 씨, 제가 당신이라면 조용히 있을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의 복귀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차가 멀어지면서 무거운 분위기가 남았습니다. 부인 휴에는 불안하게 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어요. 마이는 생각에 잠긴 투안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맞닥뜨릴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위험한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마이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아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TNC와의 만남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부인 휴에는 점점 더 걱정을 하며 투안 씨를 계속 숙박시키는 것이 그녀와 그녀의 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마이는 투안 씨를 보호하는 데 결연했으며 그가 큰 음모의 희생자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내쫓을 수 없어요. 엄마, 마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부인 휴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TNC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엄마는 내가 이 일에 휘말리길 원하지 않아요. 마이는 잠시 침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결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투안 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주변의 모든 것이 점점 더 수상쩍어질 때 어느 날 마이가 학교에 갔을 때 부인 휴에는 지역 병원에서 일하는 한 여성 란 씨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란 씨는 투안 씨가 실종되기 전에 그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찍은 그의 오래된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한 씨, 반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방을 청소할 때 저는 대기업에 봉인된 편지를 봤어요. 하지만 제가 읽기 전에 그 편지는 사라졌어요. 반 씨가 말을 끝내자 해 씨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마도 득 씨와 진 씨가 말한 것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반 씨는 해 씨에게 사진을 건넸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튼 씨가 세련된 정장을 입고 고급 자동차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외부에서 창문을 깨는 벽돌이 날아왔습니다. 낯선 사람의 그림자가 잠깐 지나갔습니다. 벽돌 위에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혜씨는 놀라서 하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잖아. 우리가 이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튼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야. 마이는 튼씨를 바라보며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어. 우리는 반드시 삼촌을 도와야 해. 마이와 튼씨는 득씨를 만나 사고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결심했습니다. 혜씨는 여전히 걱정스러워했지만 그들도 설득하여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덕씨의 사무실에서 그들은 톤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응행광그룹에서 심각한 재정적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발견한 바로는 상당한 금액이 의심스러운 방법을 통해 해외로 이체되었다고 한다. 진씨가 관련된 것 같아요. 덕씨가 말했다. 톤씨가 실종된 후 그가 그룹을 인수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덕씨는 그렇게 제안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숨기고 있어요. 만약 진씨가 우리가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덕씨의 사무실을 떠날 때 한 대의 검은 차가 그들을 멀리서 따라왔다. 혜씨는 너무 두려워서 집으로 빨리 가려고 했지만 그 차는 따라오지 않고 혜씨의 집 앞에서 멈췄다. 한 키 큰 남자가 차에서 내려 차가운 표정으로 나와 나에게 말을 건넸다. 톤씨, 그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기억을 되살리려 하지 마세요. 어떤 기억들은 되살릴 가치가 없어요. 톤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가 나를 막으려고 하든 나는 진실을 밝힐 거야. 그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 용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보자. 그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면서 분위기는 무겁게 변했다. 그 인터뷰 후 덕씨는 전화로 그가 톤씨가 진씨의 음모를 발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오래된 문서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톤씨의 옛 사무실, 응행광그룹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마이는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서를 가져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삼촌이 계속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거예요. 혜씨는 반대했지만 마이와 튼씨의 결단력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그 후엔 멈출 거예요. 엄마는 더 이상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튼씨의 옛 사무실에서 문서를 빼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진실을 찾는 일이 아니라 어두운 음모와 맞서야 하는 위험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저희가 새로 올리는 비디오를 놓치지 마세요. 하씨, 투안씨, 그리고 휴엔씨는 급히 행동을 결정하여 응우엔광그룹의 구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진실을 드러내는 유일한 기회일 뿐만 아니라 투안씨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듀이씨는 그들에게 사무실과 투안씨가 일하던 TN의 금고가 있는 장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금고는 비밀번호 시스템으로 보호되었는데 다행히도 그 비밀번호는 투안씨의 아들 생일을 기반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아직 변경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듀이 씨가 말했습니다. 마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퐁 씨가 분명 경비를 세울 거예요. 듀이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TNC와 가짜 회의를 설정해서 경비를 딴 데로 유인할 거예요. 그 동안에 여러분은 빨리 들어가서 서류를 가져와야 해요. 그날 밤, 그들은 계획을 진행했습니다. 휴엔 씨는 투안 씨와 마이를 응우엔 쾅 그룹에 가까이 데려다 줬고, 듀이 씨는 회의실에서 TN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이와 투안 씨는 뒷문으로 몰래 들어갔는데, 그곳은 듀이 씨의 친밀한 경비원이 비밀리에 문을 열어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듀이 씨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카메라를 피해 조용히 복도를 지났습니다. 투안 씨의 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자물쇠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님, 이걸 열 수 있어요. 마이가 속삭였습니다. 투안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리 듀이 씨에게 준비시켜 둔 작은 공구 세트를 꺼냈습니다. 긴장된 몇 분 후 자물쇠가 튀어나왔습니다. 빨리, 투안 씨가 말하며 마이를 안으로 끌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투안 씨는 금고에 다가가 아들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고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파일 뭉치와 USB가 있었습니다. 투안 씨는 서류를 빠르게 넘기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퐁이 불법 거래를 했다는 증거예요.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해외로 수십억 동을 이체했어요. 마이가 USB를 들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걸 바로 경찰에 가져가야 해요. 그들이 사무실을 떠날 때 복도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앞에는 TN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지 못하죠. 꽝씨, 투안 씨는 마이를 뒤로 물리며 말했습니다. 아가를 지켜. 퐁,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결국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TN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몇 장의 종이와 USB로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난 2해 동안 헤매는 기억 상실자일 뿐이죠. TN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때 바깥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듀이 씨는 미리 경찰을 부르는 것을 준비했고 TN이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측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듀이 씨는 파일과 USB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그것을 열자 TN의 모든 불법 거래와 해외로의 거액 송금, 요트 폭발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서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부패, 자금 세탁, 고의 살인 혐의로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TN은 겉으로는 차분하려고 애썼지만 공포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기억 상실자의 말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최신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그때 난시라는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TNC의 서명이 있어 그가 음모의 주모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몇 주 후 TNC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투안 씨는 이제 완전히 기억을 회복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그는 폭발 사건과 TNC가 USB 증거와 란 씨의 증언을 사용하여 그룹을 차지하려 한 전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증거들은 TNC가 벗어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패, 살인, 재산 강탈 음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TNC가 연행되자 투안 씨는 하 씨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걸 해낼 수 없었어. 하야, 넌 내 인생과 가족을 구해줘서. 마이는 미소를 지으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큰 일을 해낸 것을 느꼈고 투안 씨에게 정의를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신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선함이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재판 후 투안 씨는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응우엔 쾅 그룹의 경영권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가족, 아내와 아들은 2해 넘게 이산 가족 상태에서 마침내 재회했습니다. 재회는 투안 씨의 가족 별장에서 열린 작은 파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이와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란 씨에게 특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마이가 처음으로 그 저택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놀랐습니다. 반짝이는 벽, 귀중한 그림들, 찬란한 조명이 그녀를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투안 씨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가족에게 소개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하 씨, 제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투안 씨가 말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그의 아들은 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우리 가족은 당신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투안 씨는 응우엔 하 자선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름은 마이와 그녀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 기금의 목표는 노숙자, 기억 상실 환자,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기금은 곧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랑의 빵집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큰 도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마이와 그녀의 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직접 빵을 나눠주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연결의 사랑으로 젊은 세대와 외로운 노인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대 간의 격차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 만남의 시간을 조직합니다. 응우엔 마이 자선기금의 소식은 전국에 퍼지며 마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그 기금의 모델을 배우기 시작하며 새로운 자선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단지 8살의 소녀인 마이는 많은 행사와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녀는 대중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지만 작은 선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이가 연설할 때마다 휴엔 씨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딸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에게만 희망을 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자선 기금이 점점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도전이 등장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며 도응우엔 마이가 단지 세금 회피나 돈 세탁을 위한 가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부는 투명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기금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투안 씨는 이것이 작은 도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하고 기금의 모든 회계 기록과 운영 절차를 공개하여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또한 독립적인 감사팀을 초대하여 숫자들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긴장감이 돌았고 기자들로부터 많은 어려운 질문을 받았지만
철저한 준비와 반박할 수 없는 진실 덕분에 투안 씨와 그의 팀은 성공적으로 의혹을 씻어냈습니다. 도응우의 마이는 신뢰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성공을 기념하고 사랑을 확산시키기 위해 도응우의 마이는 중추절을 맞아 큰 행사를 조직했습니다. 행사는 모든 일이 시작된 태빈의 응우엔 마이 자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하씨는 하얀 아오자이를 입고 등불을 수놓은 모습으로 수백 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는 공원에서 투안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와 그 작은 빵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바꿨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마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등불을 강에 띄우며 좋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반짝이는 등불들이 물 위를 떠다니는 모습을 보며 마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어머니의 노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추절 밤은 화려한 불꽃놀이로 끝났고 그 불꽃이 물 위에 반짝이며 비쳤습니다. 마이와 어머니는 투안 씨, 란 씨,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고 모두는 사랑과 선함이 계속 퍼져나가 더 나은 세상에 희망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의 이야기와 투안 씨의 인생을 바꾼 여정은 지역사회에서 자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프로그램, 소셜미디어에서는 응우의 마이라는 이름을 작은 선행이 가진 힘의 본보기로 자주 언급했습니다.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마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순수하면서도 깊이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작은 선행을 시작하면 좋은 일들이 퍼져서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이의 대답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전국의 학교들은 마이의 이야기를 실생활의 교훈으로 삼아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도응우의 마이는 점점 성장하면서 자선 프로그램을 여러 다른 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고 그중 하나는 기억 회복 프로그램으로 기억 상실 환자들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캠페인과 최신 인식 기술을 활용한 지원이었습니다. 또한 2개의 사랑의 집이 건설되어 노숙자들에게 안정된 집을 제공하며 그들이 지역사회로 재통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개의 응우의 마이 장학금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며 그들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와 어머니는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랑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선기금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다리로 시골 마을로 장학금을 전달하는 여행, 외로운 노인들과의 대화, 무료 빵 나누기 활동이 두 어머니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도응우의 마이는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이는 한 낯선 여성인 화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서는 화씨가 응우엔 쾅그룹에서 고위 재무관리자로 일했으며 TNC가 연루된 더 큰 음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씨는 마이와 어머니에게 만나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싶다고 했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모든 내용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마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투안 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투안 씨는 변호사들과 함께 화씨를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만남은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TNC는 혼자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숨겨진 권력 집단이 TNC를 돕고 있었고 그들은 수년 동안 회사의 재정을 남용해왔습니다.
화 씨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투안 씨와 도응우엔 마이는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고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적 전투는 더욱 복잡하고 수개월에 걸친 많은 긴장감 넘치는 재판을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끈기와 지역사회의 지원 덕분에 그들은 여러 범죄자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 하 씨는 단지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식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의가 항상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을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이의 말에 법정은 정적이 흐른 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성공들 이후 도응우엔 마이는 단순한 자선 단체를 넘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선의의 이야기들은 도시에서 시골로 모든 사회 계층에 영감을 주며 퍼져나갔습니다. 대기업들은 기금과 협력하여 더 큰 규모의 자선 프로그램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기금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와 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계속해서 커져가는 사랑의 순환을 이루었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대규모 행사에서 투안 씨는 도응우엔 마이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이에게도 무대에서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이는 맑고 투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개의 빵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랑을 담아 작은 일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마이는 어머니와 함께 집의 베란다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휴엔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마이야, 너는 내가 꿈꾸지도 못한 일을 해냈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마이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만 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아는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이야기는 두 어머니가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곳에서 더 나은 세상이 그들이 함께 구축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결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은 친절한 행동이 길을 안내하는 빛이 되어 사랑을 퍼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